그러면 임플란트 개수는 몇 개가 적정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고객당에서 임플란트 많이 심는 거랑 진짜 필요해서 심는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런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치약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예. 몇 가지 여쭙고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총 몇 개 심으셨나요? 저는 위아래 각각 10개씩 임플란트를 20개를 심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처음 보는데요. 실제 심으신 분으로서 이런 영상 보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아, 그럼 저는 사기당한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 한 분을 모셔서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김철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를 수술하고 치료해 주신 김정기 원장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임플란트를 20개 심어드린 제 환자분 김태수님입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개수를 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혹시라도 호갱을 당하는 게 아닌지 저희 김태수님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처음 왔을 때 사진인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아주 처참했네요. 저희 치과에 내원해 주셨을 때 위에는 6개, 그리고 또 아래도 6개, 이렇게 12개를 심는 치료 방법을 보시고 저희 치과에 내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에는 10개, 아래도 10개, 총 20개를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료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끔 원장님들 중에서 임플란트 한 치아를 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지 말라고 하시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빠지거나 깨지기 염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짐작하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게요. 혹시 임플란트 치아로 딱딱한 걸 자주 드시면 이런 골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그러면은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한강에 있는 한남대교 같은 큰 다리들도 짐을 많이 실은 가적 차량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가적 차량이 지나가면 다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누적되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다리마다 등급을 매기고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치아에 강한 무게가 실리면 그걸 받치고 있는 주변의 뼈가 손상되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여러 연구 논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씹는 힘이 강하다면 다리 위로 과적 차량이 지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과적 차량은 못증하게 막을 수 있지만 씹는 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씹는 힘이 강한 분들은 예. 기초 공사부터 그 힘을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를 많이 심으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밖에 임플란트가 두껍고 긴 걸 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태수님 같은 경우는 턱 근육이 많이 발달된 형태에다가 그 기존에 이틀리를 쓰셨는데 이틀리 씹는 면을 보면 마모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씹는 힘이 매우 셌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평소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한남대교나 예. 또 청담대교 같은 예. 큰 다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늘리고 직경을 크게 해서 씹는 힘을 견딜 수 있게 예.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씹는 힘이 세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씹는 힘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다리에 굳이 비싼 세금을 들여서 최고 등급의 다리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비용적 부담이 크니까 씹는 힘이 강하지 않다면 굳이 많이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개수는 몇 개가 적정한가요? 개수를 늘리면 임플란트 한 개당 받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잇몸뼈 소실도 감소하기 때문에 네. 씹는 힘이 강한 분들은 임플란트 개수를 최대한 좀 늘려서 임플란트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과부하로 인한 골 소실을 줄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적정 임플란트 개수에 대한 정답은 전 세계 논문을 다 뒤져봐도 무치약 임플란트 할 때 임플란트를 몇 개까지 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지 않고요. 몇 개 이상 심어서 안 된다. 이러한 논문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잇몸뼈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로 딱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을 집도하는 원장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치의가 기존에 임플란트를 심어들었던 여러 환자분들을 토대로 어느 잇몸뼈 상태에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좀 실패하거나 별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됐을 때 몇 개를 심어야 적정한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심어서 비용이 뭐 줄어든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결국 임플란트가 빨리 망가지면 그게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심으면 호갱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마 그 선생님이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환자의 골질이나 저장력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 등을 봤을 때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사이의 안전 거리라는 게 좀 있는데요. 보통 3mm 간격보다 임플란트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최대 몇 개까지 심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주치 선생님과 더 면밀하게 상담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호갱단에서 임플란트 많이 심는 거랑 진짜 필요해서 심는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뼈 저림 이런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뼈는 내 잇몸뼈가 약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내 저장력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셀 경우. 세 번째, 림은 임플란트 간격이 충분하게 나올 정도로 악궁의 크기가 크다면 임플란트를 최대한 여러 개 심는 것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 스스로 어떻게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죠? 보통은 치과에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들으셨다면 예.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었다면 그런 경우는 잇몸뼈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장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치아가 빠지기 전에 치아 씹는 면에 마모된 게 많이 있었거나 예. 아니면은 내가 이가리가 있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저장력이 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궁 크기는 사실 환자분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주치 선생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격이 충분히 나온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주치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수술하고 치료받을 때도 상세하게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보다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만족하셔서 저도 의사로서 너무 뿌듯한데요. 저희가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좀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상 네.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후에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